안녕하세요. 저는 삼성 SDS에서 IT 시스템 운영 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석도준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IT 시스템을 개발할 때는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검증하고 설계하고 개발하는 이런 생명주기라 불리는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요새 챗GPT로 유명하지만 다양한 AI 기술이 그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 접목이 되면서 개발자들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AI 어그멘티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AI 어그멘티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개념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서두에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는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설계하고 개발하고 유지보수하는 이런 전반적인 생명주기라는 단계에 걸쳐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이때 과학적이고 기술적이고 그리고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가 쌓인 이런 공학적 기법을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에 적용하기 위한 학문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런 컴퓨팅 파워라던가 또 요구사항이 다변화되면서 이를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추가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면서 시스템 규모가 증가하게 되고 더불어서 소프트웨어 비용이 증가하고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슈를 소프트웨어 위기라 불리는 소프트웨어 크라이시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학문은 1968년 나토에서 이런 소프트웨어 위기에 대해서 널리 공유를 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필요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AI 어그멘티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등장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신기술이 나오면 그 신기술의 현재 성숙도를 전 세계적으로 공유를 하는 가트너의 하이퍼 사이클 포 이머징 테크놀로지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2021년도에 AI 어그멘티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 처음 등장을 했는데요. 당시에는 해당 기술이 발생기를 지나서 거품기의 정점을 찍고 곧 환멸기로 접어드는 기술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난 2023년 현재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AI는 다양한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공학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 오히려 현재는 안정화 단계를 거쳐서 우리의 실생활과 많은 산업의 깊숙한 영역에 자리를 잡는 단계에 도달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AI 어그멘티드 소프트웨어 적용 분야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처음에 그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도출하고 검증하고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궁극적으로는 운영하고 유지보수하는 이런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단계에 걸쳐서 시스템이 발전을 해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AI 오그멘티드 소프트웨어는 이런 생명주기 전반에 걸쳐서 다 적용 시도가 되고 또 적용이 돼서 잘 활용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구사항 분석의 그런 도출과 검증을 자동화한다든지 아니면 그 소프트웨어 개발 검증 단계에서 API 테스트 시나리오를 자동화 적용한다던가 아니면 테스트 케이스를 AI를 통해서 자동화해서 테스트 자동화를 수행한다거나 하는 그런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도를 통해서 개발자들은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아이디어에 집중을 하고 오히려 부가적인 것들은 AI가 대신 처리를 해줌으로써 생산성과 또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소프트웨어 리콰이어먼트, 요구 공학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요구 공학에서
AI가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현장에 보면 이제 요구 사항을 도출하고 검증할 때 주로 그 현업 사용자의 다양한 인터뷰를 통해서 요구 사항을 정리를 하고, 또 레거시 시스템이라 불리는 현재 그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의 기능을 분석해서 새로운 요구사항 개선점을 도출하는 등의 그런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활동을 하면서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그런 요구사항을 엑셀 파일로 정리해서 정지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일부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요구사항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도 그런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또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그런 유저들이 여러 명이고 현업 사용자도 여러 명이다 보니 요구사항이 중복이 된다거나 정제가 되지 않는다거나 이런 관리를 하는데 많은 공소와 노력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그런 AI가 접목이 되면서 이런 요구사항 추출 및 분석 단계에 해당하는 요구사항 정의 작성 작업과 중복 제거 작업을 자동화함으로써 많은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겠죠.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런 다양한 도구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Write My PRD라는 도구는 짧은 시간 안에 고품질의 요구사항 정의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AI 기반 도구입니다. 제품에 대한 그런 사용자의 질의를 통해서 요구사항을 생성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연어 처리나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필요한 모든 세부 정보를 관리하는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으로 노션이라는 그런 도구는 이런 요구사항에 대한 시스템의 지식을 정리하고 패키지하는 데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제품 미팅을 요약하고 액션 아이템을 강조하는 데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요구사항이 도출이 되고 정제가 되면 그 요구사항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개발을 해야 되겠죠. 이 단계를 소프트웨어 컨스트럭션, 다른 말로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단계에서도 AI 도구들이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AI 기반의 소프트웨어 코딩을 도와주는 코딩 어시스턴트가 많은 개발자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계시는 임팩트 있는 챗 GPT부터 또 기터브의 코파일럿, 아마존의 코드 위스퍼러 같은 그런 다양한 도구들이 지금 개발자들의 코딩 생산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기터브 코파일럿이 현장에서는 아주 다양하게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 다양한 회사나 그런 개발자들이 주로 소스 코드 개발을 하면서 형상 관리를 하기 위해서 기터브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터브에 다양한 산업의 다양한 개발자의 다양한 스타일의 소스 코드 데이터를 집적을 함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AI 모델이 학습을 해서 방대한 오픈소스 코드 풀에서 그런 최적의 소스 코드를 이제 도출하고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AWS에서 제공하는 코드 위스퍼러 툴은 기계학습으로 구동되는 혁신적인 코드 생성기인데요. 통합 개발 도구라는 IDE 내에서 직접 실시간 코드 그 가이드를 제공을 해서 개발자를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요새 그 소프트웨어 시스템이나 개발이 완료되고 서비스가 오픈이 될 때 가장 중요하게 되는 부분이 사용자 경험이라 일컬어지는 UX, UI 디자인 부분입니다. 아무리 모든 기능과 그런 사용자 편의적인 기능을 구현을 한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사용하기에 불편하다거나 아니면 사용자 경험의 효율성을 제공할 수 없으면 그 사용자의 사용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소프트웨어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UX, UI 설계 부분을 통해 뭐 메뉴 위치라던가 사용자의 시스템에 대한 최적의 접근성,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화면 설계가 가장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AI의 도움을 받아서 아주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용자 행동을 예측해서 최적의 UX, UI에 대한 그런 그 제시를 하고 프로토타입을 설계하는데도 AI가 활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UX 설계가 완료된 이후에 사용자를 대상으로 UX, UI 테스트를 하는 부분에서도 AI 활용이 가능합니다. 뭐 제스퍼라든가 프론티, 뭐 이런 다양한 도구들이 이런 UI, UX의 영역에서 AI의 도구로서 많은 접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및 재설계 분야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그 다양한 여러 모듈과 그런 서비스들을 하나의 서버, 하나의 리소스에서 디플로이 배포를 하고 구현을 한 모놀리틱 아키텍처라는 설계를 기존에는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모놀리틱 아키텍처는 하나의 리소스에 모든 다양한 연결되어 있는 서비스들이 구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서비스가 추가가 된다거나 아니면 특정 모듈에 장애가 발생이 됐을 때 아주 대응을 용이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하나의 리소스에 들어가 있는 서비스들을 분리를 해서 그 모듈별, 서비스별로 이제 다양한 자원에서 분리해서 구현을 하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이제 많이 대동이 되고 있고, 그리고 많은 기업들과 서비스들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도입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도입을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비즈니스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비즈니스의 연속성을 위해서 이제 정확한 비즈니스 도메인 분석이 필요하고 이를 분석 설계해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그런 AI 도구들을 사용을 해서 효율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V펑션이라는 도구는 이런 그 AI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비즈니스 도메인을 식별하고 또 클래스를 자동으로 리팩토링을 하고 기존 모놀리틱 어플리케이션을 그런 마이크로 서비스 코드로 추출해서 궁극적으로 API까지 자동 변환해주는 기능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프트웨어 테스팅 부분입니다. 소프트웨어 테스팅은 소프트웨어 개발이 끝나고 각 고객 사용자에게 그 인수가 되기 전에 그 소프트웨어의 그런 품질을 검증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테스트를 이런 개발자라던가 아니면 뭐 실제 가상의 사용자들이 실제 시스템에서 테스트를 수동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를 자동으로 도출을 해서 정리를 하고 또 테스트 케이스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제 그 테스트를 자동으로 수행을 함으로써 테스트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데 AI 도구들이 많이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다양한 도구들을 통해서 뭐 자동화된 테스트 도구를 사용해서 이제 테스트 단계별로 테스트 케이스별로 그 뭐 오류라든지 아니면 개선 사항 등을 도출해서 개발자의 피드백을 줄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테스트에 들어가는 소요 공수를 단축을 할 수 있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새 가장 그 인기 있는 그런 도구인 챗 GPT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챗 GPT를 하시는 것을 보시면 그 사용자가 챗 GPT에 소스 코드를 어떤 업무를 구현할 수 있는 소스 코드를 개발을 해달라고 질문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어떤 역사, 사회, 문화, 경제에 대한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챗 GPT가 아주 자연스럽게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답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챗 GPT 같은 AI 채팅 도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용자가 그 기계가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정확한 질문을 던지는 그런 소통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그 사용자가 원하는 대답을 얻기 위해서 인공지능 모델에 그 질문을 하는 그런 짧은 텍스트를 프롬프트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이런 챗 GPT와 같은 언어 모델에서 그런 원하는 최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런 짧은 질문 텍스트인 프롬프트를 설계하고 개선하는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애매모호한 질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방대한 질문을 그런 단계별로 쪼개서 이제 AI에게 질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그런 대답의 형태를 예시를 지정을 함으로써 더 원하는 응답에 가까운 답을 얻기 위한 이런 질문에 대한 프롬프트에 대한 최적의 설계를 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챗 GPT에서 소스 코드를 제너레이션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사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챗 GPT 질문하는 그런 창에서 제가 이제 100명의 명단을 랜덤하게 작성하고 2개의 컬럼에 번호 이름이 저장되어 있는 엑셀 파일을 만들어주는 파이썬 코드를 만들어줘라고 이제 챗 GPT에 질문을 날렸습니다. 근데 얘로 그런 엑셀 파일을 만들어지는 포맷을 처음에 넘버링으로 1, 그 다음에 홍길동, 성명 이런 식으로 포맷을 지정해서 질문을 알렸습니다. 그러면 AI 인공지능 모델은 이런 예에 제가 제시한 그런 포맷에 맞춰서 이제 소스 코드를 개발을 해서 저에게 이제 보내주기를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받은 AI가 그동안 학습한 그런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죠. 이게 일단 파이썬 코드를 이제 AI가 개발을 해서 이렇게 보여주고요. 이 코드를 실행하면 현재 디렉토리에 이런 엑셀 파일이 생성된다라는 부가적인 친절한 설명까지 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챗GPT 같은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을 하면 개발자들은 그 소스 코드 구현에 들어가는 시간을 절약을 해서 어떤 아이디어와 어떤 식으로 구현할 거라는 그런 컨셉에 집중을 좀 더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이런 그 AI 코드 어시스턴트를 활용을 해서 그 소스 코드를 검증하고 좀 더 이제 요구사항에 걸맞게 개선을 하는데 좀 노력을 쏟는 그런 식으로 좀 변화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AI 오그멘티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그런 현재 그런 많은 IT 산업에서 접목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AI 오그멘티드 소프트웨어에서 좋은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좀 고민을 해보고 해결할 문제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AI 학습용 데이터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챗 GPT 같은 이런 다양한 AI 모델들은 그런 다양한 텍스트 데이터라던가
뭐 인터넷상의 그런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그 학습된 내용을 기반으로 그 사용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못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으면 잘못된 데이터에 기반한 잘못된 결과값을 제시를 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AI 모델이 얼마나 양질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했는지 검증해서 어느 정도 품질이 높은지 품질이 높은 도구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그 AI 어그멘티드 소프트웨어에서는 현재의 수준에서는 특정 분야에 편중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의 생명주기 단계에서 현재는 테스트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코드 어시스턴트 도구를 통해서 개발자들의 코딩 적용 지원에는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AI 그 개발 도구가 활용이 되면 개발자들이 필요 없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혹시 생각을 하신 부분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이런 AI 어그멘티드 소프트웨어가 발전이 된다 하더라도 이는 대체제가 아닌 보완제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AI 도구를 사용해서 소프트웨어 코드를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그 고객이 요구사항에 맞게 제대로 구현이 되었는지는 이제 개발자들이 검증을 해야 되는 몫이고요. 또 바로 한 번에 단계별로 그런 최적의 완성된 코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단계별로 그 계속되는 요구사항에 대한 질문을 소통을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코드를 완성을 해가는 것은 그 개발자의 몫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AI 오그먼티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AI 기술이 그 급속도로 발전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AI 관련된 직업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런 본인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런 다양한 AI 기술을 활용을 함으로써 최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집중을 하는 것이 그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이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AI 어그멘티드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를 좀 높이고 AI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강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